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입니다. 저희가 테더 시리즈를 쭉 진행해 오면서 이거 정말 주시해야 한다 했던 바로 그 움직임이요. 테더의 소위 온쇼 트랙 진입, 그러니까 미국 본토 시장 공략이 드디어 공식화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테더가 미국 규제 체계에 딱 맞춘 새로운 달러 스테이블 코인 USAT, 이걸 줄여서 USAT라고 부르죠. 이 USAT 출시 계획을 발표했어요. 네, USAT.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업계 거의 지각 변동급 뉴스 아닌가요? 그래서 오늘 저희 시리즈에서는 이 내용을 정말 집중적으로 파헤쳐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진짜 큰 뉴스죠.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그동안 사실 여러 논란도 있었고 주로 역외 시장 중심으로 성장해 왔잖아요. 그렇죠. 약간 논란의 중심에 늘 있었죠. 네. 그런데 이제 방향을 확 틀어서 미국 규제 당국의 그 심장부로 직접 뛰어들겠다 이런 선언을 한 셈입니다. 이건 그냥 신제품 하나 출시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테더의 아주 근본적인 전략 변화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근본적인 전략 변화. 네. 그래서 오늘은 이 새로운 USAT가 기존 USDT와는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지, 또 왜 테더가 하필 지금 이 시점을 택했는지, 그리고 이 구조, 이게 실제로 어떻게 돌아갈 건지 그 속내를 좀 자세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좋습니다. 워낙 큰 발표라서 진짜 알아야 할 내용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변화, 핵심만 먼저 딱 간추려 볼 수 있을까요? 이번 USAT 발표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한다 하는 점들이 있다면요. 물론이죠. 아주 중요한 변화들이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 당연한 얘기지만 새로운 스테이블 코인 USAT가 나온다는 거죠. 연말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름에서도 딱 보이듯이 명백하게 미국 시장, 미국 사용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기존 USDT와는 완전히 별개다. 이 점이 중요하고요. 네, 별개다. 둘째는 운영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진짜 핵심인데 테더가 이걸 직접 발행하는 게 아니에요. 직접이 아니군요. 네, 미국 연방정부 승인을 받은 신탁은행, 앵커리지 디지털뱅크라고 있습니다. 여기가 법적인 발행인 역할을 맡아요. 그리고 준비금 관리, 이것도 미국의 아주 큰 금융서비스 회사죠. 캔터 피츠제럴드가 전담합니다. 앵커리지랑 켄터 피츠제럴드. 이름만 들어도 무게감이 다르네요. 그렇죠. 발행하고 자산 관리를 명확하게 분리해서 투명성, 신뢰도 이걸 확 높이겠다는 의도죠. 기존 UST랑은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에요. 확실히 다르네요. 셋째, 조직 구조도 미국 중심으로 재편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에 테더 USAT라는 별도 법인을 딱 세우고요. 그리고 전 백악관 근무 경력이 있는 보하인스라는 인물을 CEO로 임명했어요. 백악관 출신 CEO. 이거는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이건 미국 정책이나 규제 당국과의 관계, 이걸 염두에 둔 포석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근데 또 흥미로운 점은 뭐냐면 테더그룹 본사는 여전히 엘살바도르에 둬요. 그러면서 미국 사업이랑 글로벌 사업을 분리해서 운영하겠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거죠. 본사는 그대로 두고 미국 법인만 따로. 이것도 좀 의미심장하네요. 네. 넷째는 미국 규제 프레임워크를 전면 수용하겠다 이런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지금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스테이블 코인 법안 있잖아요. 소위 지니어스 액트. 이 법안의 요구 조건을 다 충족시키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1달러당 1달러 가치의 안전자산으로 준비금을 100% 보유한다. 그리고 매달 공시하고 매년 외부 감사받고 엄격한 자금 세탁 방지 BSAML 규정 준수하고 심지어 보유자한테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조항까지 다 따르겠다는 겁니다. 와, 이자 지급 금지까지요? 이건 좀 큰데요? 네, 사실상 미국 규제가 요구하는 거의 모든 걸 다 하겠다. 이런 거죠. 마지막으로 다섯째, 기존 USDT와의 명확한 선긋기입니다. 테더는 딱 잘라서 말했어요. USDT는 계속해서 글로벌 역외 시장 중심으로 가고 USAT는 미국 역내 시장, 특히 결제나 송금 시장에 집중할 거다. 마치 두 개의 다른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요. 테더는 이 USAT가 미국 결제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와, 들어보니까 정말 이건 그냥 새 코인 하나 내는 수준이 아니라 테더라는 기업 자체가 미국 시장을 위해서 거의 환골탈태 수준의 변화를 시도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죠. 발행 주체부터 관리, 조직, 규제 수용까지 기존의 그 논란 많던 테더 이미지를 벗고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의지가 막 느껴집니다.
자, 그렇다면 이 지점에서 자연스럽게 드는 질문은 그럼 기존 USDT랑 이 새로운 USAT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이에요. 이 둘의 차이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게 USAT의 등장을 제대로 해석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역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는 규제 환경 하에서의 운영 방식이에요. 몇 가지 기준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첫째, 법적 근거. USDT는 아시다시피 미국 외 지역에 기반을 둔 어떻게 보면 외국 기업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늘 그게 좀 불확실성의 군원이었죠. 네. 반면에 USAT는 처음부터 미국 금융당국의 감독하에 미국 법률을 준수하면서 발행되고 운영될 예정입니다. 시작 전부터가 완전히 다른 거죠. 시작부터 미국 법 테두리 안에서? 둘째, 누가 책임지나, 즉 발행인. USDT는 테더 그룹 내 계열사들이 발행 주체였어요. 이게 좀 불분명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하지만 USAT는 연방정부의 감독을 받는 신탁은행, 앵커리지 디지털뱅크가 법적 발행인입니다. 이건 마치 뭐랄까 국가 공인기관이 보증서 주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어요. 특히 기관 투자자들한테는 신뢰도 면에서 아주 큰 차이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기관들은 확실히 그런 걸 중요하게 보죠. 셋째, 돈은 누가 관리하나, 즉 커스터디. USDT 준비금은 과거에 투명성 논란도 많았고 자산 구성이나 관리 주체도 좀 복잡했죠. 하지만 미국 내에서 평판이 좋은 대형 금융사 켄터 피츠제럴드가 준비금 관리를 전담합니다. 훨씬 더 투명하고 외부에서 검증하기도 쉬워질 걸로 보여요. 준비금도 안봐 미국 국채 같은 아주 안전한 자산 위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요. 훨씬 투명하고 검증 가능하다는 거군요. 넷째, 규칙 준수, 컴플라이언스. 앞서 말씀드렸듯이 USAT는 지니어스 법안 같은 미국의 아주 엄격한 표준을 따릅니다. 월별 공시, 연간 감사, 강력한 자금 세탁 방지 규정 준수, 이자 지급 금지 이런 게 다 포함되죠. USDT는 이런 미국식 규제와는 거리가 좀 멀었잖아요. 운영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네, 완전히 다른 레벨의 규제 준수네요. 다섯째, 주요 고객, 즉 타겟 시장. USDT는 그동안 전 세계, 특히 달러 접근이 좀 어렵거나 규제가 덜한 지역 사용자들을 파고들었죠. 신흥국 같은 곳들이요. 반면에 USAT는 명확하게 미국 내 결제 시장, 그리고 규제 준수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관 투자자들을 목표로 합니다. 타겟 자체가 달라요. 확실히 비교해보니까 목표랑 전략이 명확하게 갈리네요. 모든 요소가 정말 딱 미국 시장, 미국 규제 당국을 향해 있는 것 같아요. 마치 테더가 글로벌 시장용 USDT와는 완전 별개로 미국 시장만을 위한 프리미엄 브랜드랄까? 혹은 규제 준수 에디션, 이런 걸 새로 내놓는 느낌입니다. 네, 정확한 비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궁금한 점이 생겨요. 테더는 왜 지금일까요? 왜 하필 지금? 오랫동안 여괴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하면서 때로는 규제와 마찰도 불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는데 갑자기 이렇게 미국 규제 품 안으로 적극적으로 뛰어들려는 결정적인 이유가 뭘까요? 이 타이밍에 뭔가 특별한 배경이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질문입니다. 이 타이밍의 배경에는 미국 내 스테이블 코인 시장, 특히 결제 및 송금 분야에서의 정말 치열한 경쟁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여러 시장 데이터나 분석 보고서들을 보면요. 미국 내에서의 스테이블 코인 사용량, 특히 주간이나 연간 송금액 같은 지표에서 경쟁자죠. 서클의 USDC가 테더의 USDT를 앞지르고 있다. 이런 흐름이 꽤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USDC가 미국 시장에서는 더 잘 나가고 있다고요? 네, 그런 경향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USDC가 미국 시장에서 왜 강세를 보이냐? 그 이유는 비교적 명확해요. 바로 규제 당국과의 우호적인 관계, 그리고 기존 은행 시스템이나 결제 서비스 제공업체 PSP들과의 아주 긴밀한 연계 덕분이죠. 확실히 그런 점들이 있겠네요. 그렇죠. 미국 기업이나 기관 입장에서 보면 아무래도 규제 리스크가 적고 기존 금융 시스템하고 매끄럽게 연동되는 USDC를 선호할 수밖에 없었어요. 솔직히 USDT는 그동안 준비금 투명성 문제라던가 규제 관련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 내 주요 기업이나 기관들이 쓰기에는 좀 부담스러웠던 게 사실이거든요. 네, 그렇죠. 좀 불안한 면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번 USAT 출시는 테더가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 즉 USDC의 안땅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온슈어 시장의 정면으로 도전장을 내밀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의 표현인 셈입니다.
발행 구조, 준비금 관리, 감사 시스템 이런 걸 전부 미국 표준에 딱 맞춤으로써 그동안 USD 뜨기를 주저했던 미국 내 기관 투자자들이나 대형 결제 기업들이 USAT를 채택하는 데 있어서 망설일 힘을 없애려는 거죠. 일종의 규제 핸디캡, 이걸 극복하려는 승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하, 결국 미국 시장에서 USDC에게 밀리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가장 큰 약점이었던 바로 그 규제 리스크를 정면으로 돌파하겠다 이런 선언이군요. 와, 이제 정말 미국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경쟁 구도가 훨씬 더 흥미진진해지겠는데요. 네, 정말 흥미로워질 겁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USAT의 운영 구조에 대해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죠. 특히 거버넌스, 그러니까 운영 방식이나 위험 관리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만한 좀 특징적인 점들이 있을까요? 겉으로 보이는 것 외에 어떤 속내가 있을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네, USAT의 설계도를 좀 자세히 뜯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전략적 고려사항들이 보여요. 첫째는 거버넌스 구조 설계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백악관 경력자를 미국 법인 CEO로 영입했잖아요. 이건 단순히 상징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겁니다. 네, 그냥 얼굴 마담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렇죠. 미국의 정책이나 규제 당국과의 소통 채널을 확실히 확보하고 또 규제 환경 변화에 아주 발빠르게 대응하려는 실질적인 전략으로 보여요. 동시에 테더그룹 본사는 엘살바도르에 두면서 미국 법인이랑 분리하는 구조를 택했는데 이건 혹시 모를 법적 리스크나 규제 리스크를 분산시키려는 의도도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 일종의 방화벽을 치는 거죠. 리스크 분산 전략. 둘째는 위험 관리 메커니즘입니다. 발행 책임 앵커리지와 자산 관리 책임 켄터피츠 제럴드를 명확히 분리한 거. 이게 중요해요. 이건 마치 회계감사에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준비금이 제대로 있는지, 약속된 대로 잘 관리되고 있는지 외부에서 훨씬 쉽게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투명성이 확 높아지는 겁니다. 아,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는 효과가 있겠네요. 네. 또한 미국의 표준 자금 세탁 방지 BSAML이나 고객 확인 KYC 절차를 아주 철저히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건 운영상의 위험을 줄이고 규제 당국의 신뢰를 얻는 데 필수적입니다. 이 분리된 구조랑 강화된 규정 준수가 시장에서 실제로 얼마나 신뢰를 얻을 수 있을지 이게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거예요. 네, 지켜봐야겠군요. 셋째는 이자 없음 환경에서의 사용자 유인 전략입니다. 미국의 스테이블 코인 규제안들은 대부분 스테이블 코인 보유자에게 직접 이자를 주는 걸 금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USAT도 이 규정을 따를 가능성이 아주 높은데요. 그럼 이자라는 이 매력적인 보상이 없는데 어떻게 사용자들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요? 맞아요. 이자가 없으면 누가 쓰려고 할까요? 그래서 아마 테더는 다른 방식의 혜택을 제공하는 데 집중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USAT를 이용한 결제 수수료를 대폭 할인하거나 아예 면제해주고 거의 실시간으로 거래가 완료되는 아주 빠른 정산 속도를 제공하고 혹은 제휴된 가맹점이나 플랫폼을 통해서 포인트 적립이라던가 할인 쿠폰 같은 리워드를 주는 방식이죠. 아, 간접적인 혜택으로 승부를 본다. 네. 즉, 직접적인 이자는 아니지만 실질적인 금전적 혜택이나 편의성을 극대화해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순히 규제 요건만 맞추는 게 아니라 운영 방식, 위험 관리, 심지어 사용자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인지까지 정말 상당히 치밀하게 계산된 움직임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실히 과거와는 훨씬 정교해진 접근 방식입니다.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 USAT가 테더의 아심찬 계획대로 미국 시장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성장할 수 있을지 우리는 어떤 점들을 좀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할까요? 성공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핵심적인 지표, 일종의 바로미터 같은 것들이 있다면요. 네, USAT의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앞으로의 방향을 예측하기 위해서 주목해야 할 몇 가지 핵심 지표, KPI들이 있습니다. 크게 한 3가지 범주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 투명성과 안정성 증명입니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약속한 월별 준비금 보고서랑 연간 감사 보고서가 제때 그리고 제대로 공개되는지예요. 네, 보고서 공개? 첫 번째 보고서가 언제 나오는지, 또 어떤 회계법인이 감사를 맡는지, 그리고 보고서 내용이 얼마나 상세하고 신뢰할 만한지 이게 중요하겠죠, KPI1. 특히 준비 자산이 실제로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예를 들면 현금, 초단기 미국 국채 같은 거요. 와, 그 안정성, 만기 구조 같은 거를 정말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KPI2. 이게 USAT 신뢰도의 근간이 될 거예요. 네, 투명성이 첫 번째군요.
둘째는 이게 얼마나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쓰이는지예요. 사용자가 USAT를 달러로 바꾸고 싶을 때 얼마나 빠르고 쉽게 상환받을 수 있는지, KPI 3, 은행 업무 시간 외에도 가능한지 같은 실제 서비스 수준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더 중요하게는 얼마나 많은 결제 서비스 업체, PSP나 온오프라인 상점들이 USAT 결제를 받아주는지, KPI 4, 그리고 초기에 어떤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발행되어서 사용 편의성이나 수수료를 어떻게 가져갈지, KPI 5, 이런 것들이 확산 속도를 좌우할 겁니다. 파트너십 숫자뿐만 아니라 실제 거래량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도 바라겠죠. 사용 편의성과 실제 채택 속도, 이것도 중요하네요. 그렇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시장 점유율입니다. 강력한 경쟁자인 USDC와 비교했을 때 미국 내 송금 및 결제 시장에서 USAT 그리고 기존 USDT 포함해서요. 의 점유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이걸 지속적으로 추적해야 합니다. KPI 6. 여러 블록체인 분석기관이나 리서치 회사에서 발표하는 자료들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월별, 분기별로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과연 USAT가 이 규제라는 날개를 달고 USDC의 아성을 얼마나 위협할 수 있을까요? 이게 앞으로 몇 년간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지켜보는 가장 흥미로운 질문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네, 정말 중요한 지표들이네요. 투명성, 사용성, 그리고 시장 경쟁에서의 성과. 이 세 가지 축을 중심으로 꾸준히 지켜보면 USDT의 현두소와 미래를 상당히 명확하게 가늠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에서는 테더 시리즈의 정말 중요한 변곡점이 될 USAT 출시 계획 발표 소식을 심층적으로 다뤄봤습니다. 테더의 온쇼어와 오프쇼어, 이 투트릭 전략이 이제 정말 현실로 다가온 것이죠. 자, 그럼 이 모든 복잡한 이야기가 결국 당신에게는, 듣고 계신 여러분께는 어떤 의미일까요? So, what does this all mean? 간단히 말해 그동안 규제의 경계선에서 약간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던 것처럼 보였던 세계 최대 스테이블 코인 회사가요. 이제 미국이라는 가장 큰 규제 시장에 정중앙으로 들어와서 정면 승부를 선언한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테더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제 환경과 경쟁 구도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대한 사건입니다. USAT가 실제로 시장에 출시되었을 때 어떤 모습일지 좀 더 구체적으로 예측해 보겠습니다. 특히 어떤 결제 파트너들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은지, 또 어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사용자 경험 UX를 차별할 것인지 등을 미국 시장의 특성이나 사용자들의 요구사항 관점에서 더 깊이 분석해 볼 예정입니다. 규제를 넘어서 실제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전략들, 이걸 파헤쳐보는 시간이 될 겁니다. 네, 기대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생각해볼 질문 하나를 던져드립니다. 테더가 이렇게 USAT를 통해 미국 규제에 적극적으로 발을 맞추는 모습을 보이면 이것이 역설적으로 기존의 그 역외 시장 중심 USDT에 대한 인식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규제 준수 버전인 USAT가 등장함으로써 오히려 USDT가 가진 잠재적 리스크나 규제 불확실성이 더 부각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전 세계 다른 국가들의 규제 당국은 이 테더의 이중 전략, 이걸 또 어떻게 평가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 전까지 한번 이 흥미로운 질문에 대해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슬기로운 스테이블 코인 생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